제 10차시 그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센서를 통해서 센싱을 통해서 공정 관리라든지 생산 공정에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with AR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먼트 리얼리티, 그렇게 적다지만 정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마트 물류라고 그러면 여지까지 자동 공정이 있었는데 AI 기능을 통해서 추가를 해서 스스로 공정을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스마트 물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산 팩토리에서, 그죠? 생산 공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요거를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번 이제 기기를 통해 가지고 시각화해서 그걸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첨단 제품들이라든지 자동 공정 제어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특정 부분에 AR을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도입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첨단 공정을 가진 어떤 그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어떤 정밀 제품을 생산한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그멘트 리얼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그거를 뭘로 하냐? 카메라 센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센서기에서 사물들을 인식해야 한다든지 사물들을 어떻게 부피라든지 그 다음에 높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개수라든지 측정을 해서 볼륨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 값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값들을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도록 이런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먼저 인식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듯이 카메라라서 그 제품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신경망을 통해서 인식된 데이터 값들을 수많은 데이터 값들을 불러내서 그 가장 적합한 제품들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토마토 같은데 토마토 잎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많은 데이터를 인식해서 토마토라고 결정을 짓고, 또 공정 설비도 오른쪽에 있는 공정 설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공정 설비에 수많은 데이터 값들을 해서 요 얘기는 어떤 기화기 계통의 어떤 설비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사물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물 인식들을 오른쪽에 이 RFID도 괜찮고 태그도 괜찮고 NFC 그렇게 QR 코드 이런 부분도 괜찮은데 먼저 사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센서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센서기 리딩을 통해서 제품들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먼저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인식을 하게 되고, 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해서 이거는 먼저 동양인이다, 서양인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남자 중에서도 쭉 형태를 비해서 기존의 데이터 값하고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그죠?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성도 할 수도 있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설계 도면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지까지 했던 어떤 이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사진들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코드를 통해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고, 인식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미지 기술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분증이라든지 상표라든지 뭐 기계 사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그 인지를 하고 인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PS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보관의 어떤 그 형태를 설정을 해서 보관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식을 하고 되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날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피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 테이블의 치수라든지 아니면 의자의 그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테이블은 가로 세로 몇 센치고 높이는 어떻게고 재질은 뭘로 돼 있고 뭐 보통이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뭡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웨어러블 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는 스마트폰처럼 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PC로 찍는다든지 PC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이제 사진화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방법들은 이제 물체 인식을 하는 방법들은 뭐 구글 글라스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 눈높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싹 지나가면 사람이 저거는 어느 로케이션에 있다라고 위치하면 바로 카메라가 바로 찍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뭐 폴로 렌즈라든지 뭐 다양하게 될 수 있죠, 그죠? 뭐 카메라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인식 기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인식된 걸 가지고 이제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어떤 그 인식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기기의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식으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죠? 저희 인식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인식된 데이터들을 뭐 비디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 인식을 쭉 해서 ERP하고 뭐 PCL하고 뭐 이런 식으로 GIS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하고 데이터를 매칭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이용되는데, 자, 공장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 구성도를 한번 볼게요. 먼저 관리 시스템 PC에 본다 그러면 콘텐츠 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ERP 시스템에 있거나 생산 계획, EMS, 그죠? 생산 계획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ERP에 대한 ERP라든지 EMS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렌즈를 이용해서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쭉 뭡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그 웹서버로 올리는 거죠, 그죠? 웹서버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이 영상이라든지 데이터들하고 이제 매칭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매칭을 해서 그거를 서버에 다시 저장을 하고 DB화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공장 설비라든지 생산 설비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버에 들어가서 인식된 걸 기존에 있는 인식된 것들하고 매칭을 해서 데이터화 되는 거죠. DB화 만들어서 그거를 뭡니까? 이 판별된 부분들을 뭡니까?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서버에서 웹 서버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스템의 그 프로세스를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산 공정에 이제 예를 들어서 프레스기라 그러면 프레스기에 대한 설비라든 이런 부분들 정보를 아예 DB화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DB화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사진 인식해서 또 새로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DB화 되어 있고, 그 DB화 된 부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가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인식, 생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뭡니까? DBO로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메라로 설비를 가공 설비에 예를 프레스기라고 그러면 프레스기에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레스기에 제품이 나오는 속도라든지 생산물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과연 정품이 몇 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뭡니까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생산 계획 양대로 해서 오늘은 오전엔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공정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들이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0개를 카운팅해서 오른쪽에 그 생산 수율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52% 만들었네. 그죠? 10시경에 했더니 50% 만들었고, 11시경에는 85% 만들었고, 12시, 11시 59분에는 102개를 만들었더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DB화 하는 거죠. 사람이 없이,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비 생산 라인 제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A 공정, B 공정, C 공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쭉 연결하면 이 제품이 A 공정에서 가공된 것들을 B 공정 옮겨서 B 공정에서 또 가공되고 또 C 공정에서 또 가공돼서 마지막으로 F 공정에서는 제품이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별로 이렇게 쭉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공정별로 실시간으로 쫙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생산율이 얼마다. 지금 얼마 됐는데 재고가 얼마 부족하다. 재고량이 전 공정의 재고가 공정 간의 재고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다. 그러면 뭡니까? 전 공정에 어떻게든 빨리 뭡니까? 가동률 높여서 빨리 그걸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센서기를 통해서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비 담당자만이 이제 설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설비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정 간에 이런 거 DB가 딱 되다 보니까 앞에 공정 간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 공정을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생산 수율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라인이라든지 설비 가동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IoT를 통해서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그라든지 센서를 통해서 각종의 데이터들을
발송해 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관 부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부분에도 이제 이렇게, 인식을 딱 찍는 거죠. 그러면 이 로케이션별로 이제 짝짝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로케이션, 2 로케이션, 3 로케이션이 있었는데, 1, 2 로케이션은 재고가 있고, 3 로케이션은 비어 있어요. 그죠? 비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뭡니까? 재고, 아까 말씀드린 부피라든 면적 이런 것들 센서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셀에서는 재고가 없네요. 재고가 부족합니다. 빨리 뭡니까? 저기 보충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는 리스트를 출력해서도 볼 수도 있고 뭡니까? 센서 PDA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기에서 픽업 리스트라든지 이동 경로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 PC의 기존의 생산 계획이라도 수율 이런 것들을 뭡니까? 먼저 공정 간에 아니면 기기 간에 생산 설비라 시간대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딱 이렇게 측정을 저기 카메라로 해서 인식을 했는데 그게 제 시간에 생산을 안 됐다. 그러면 뭡니까?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 공정에서는. 그죠? 선반에서는 깜빡깜빡 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생산 속도가 늦거나 아니면 전공정에 뭡니까? 원부자재가, 전공정에서 어떤 이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공정 간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피, 면적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면 그거를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IoT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초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작업 매뉴얼이라든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매뉴얼 작업 매뉴얼 시각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요거 이제 PC 보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PCB 보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PC 보드에 뭐예요? 정품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인식을 시켜서 사진을 딱 찍어버리면 예를 든다면 오른쪽에 있는 뭐 다이오드가 하나가 칩이 이 터미널이 불량이 나서 삐뚤어져 꽂혔거나 아니면 제대로 꽂히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사진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딱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육안은 아니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불량에 대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량 확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매뉴얼이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사진 인식을 통해서 매뉴얼 인식 시스템하고 매칭을 되기 때문에 사진만 딱 찍으면 자동적으로 착각 이렇게 뭡니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이 담당자로서는 이 공정 기술을 관리하기가 유리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을 통해서 기기를 통해서 그 불량 인식을 하고 그것을 뭡니까 매뉴얼에서 시각화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량 부분을 웨어러블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매뉴얼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서버에서 그죠? 비교를 해서 그걸 뭡니까 서버에서는 빨리 판단해서 그거를 뭡니까 전달해서 측정한 제품, 그죠? 부품이라든지 이런 PCB 보드에 몇 번 고장, 어떻게 원인이 뭐다, 이런 것까지도 진단해서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시각화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설계의 어떤 과정만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개발해 놓는다 그러면 굳이 엔지니어가 없어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모니터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기기 설비들의 문제점이라는 그런 걸 볼 수 있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밸브가 있는데 밸브로 인해서 그 품목들이 누출이 되거나 그죠? 이런 것들요. 점검이라든지 누출 측정이라든지 보수 정비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데 누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고 센서기로 해서 딱 측정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에 의해서 바로 문제점이 탁탁 체크될 수 있도록 이런 게 그죠?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가서 뭐예요? 저기고 그 밸브에 가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저기고 측정을 하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문제점이 착착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 값들을 어디로요? 이제 그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관계자한테 송수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용한 데이터 값들을 그 생산 계획이나 아니면 ERP 시스템에서 연동시켜서 그거를 뭡니까? 뭐죠?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빨리빨리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 작동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생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통해서 그죠?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라든지 뭘 통해서 여러 를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질의 그 어떤 관리라든지 아니면 생산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생산 원가도 할 수 있고 자재 관리의 어떤 소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동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성품의 생산 공정이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고 재고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출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뭡니까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관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도 이제 그 에어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센서기를 통해서 인식된 정보를 생산 계획이라든지 ERP라든지 연동시켜서 각각의 작동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AS 이력이라든지 교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생산 실적이라든지 불량률이라든지 가동률 뭐 이런 것들도 뭡니까 착착착착 연계시켜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 관리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육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어떤 완성품들을 보면 되겠는데 센서기를 통해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이 그 제품의 관리라든지 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의 내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인사 관리에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분증에 태그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출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우리가 출근 네트워크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인식을 안 해도 그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이제 제품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품들이 부피라든지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DB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진만 찍어버리면 지금 부품이 몇 개 있고 몇 개가 부족하고 아니면 몇 개가 더 오버됐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의 구성 원가도 제품 원가도 이제
가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스케줄에 따라서 소요 계획들도, 자재 소요 계획들도 BOM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재 소요 계획도 파악할 수도 있고, 생산 수율도 파악할 수 있고, 재고 정보도 파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기술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품 관리라든지 생산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실제 공정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작업 공정 관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시설 설비들은 화학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첨단 공정, 그러면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어떤 그런 공정, 이럴 때는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 위험성이 있는 위험성 물질들, 그 다음에 한여름이라든지 폭설, 폭한, 한겨울 이런 데 사람이 쉽게 작업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공장 설비라든지 화학 유해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 대응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공정이라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A 공정에서는 재고가 공정 재고가 5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밖에 없고, T 공정에서는 다음 단계인 D 공정에서는 재고가 5개 있어야 되는데 공정 재고가 5개 있어야 되는데 12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C 공정을 잠시 멈춘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D 공정의 속도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긴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 공정을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제어 기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뛰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발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 고도의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부분은 IT 기술을 하기 때문에 현장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다, 그렇게 감소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을 통해서 데이터 불러내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꼭 고도의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제조 공정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 규칙적으로 생산된 것들, 그런 제품들, 그래서 비료라든지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럼 계속적으로 품목은 그렇게 바뀌지 않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쓴다고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원가의 절감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자동화 기술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요구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 활성화될 것이나 라고 따진다 그러면 저는 지금처럼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노동 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어떤 공정이 연속적으로 되는 그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